안녕하세요. 이번 목요일도 저 사정으로 녹화 방송을 하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업을 이제 매틀랩과 이제 병행해서 할 거라서 한국말로 할게요. 오늘만. 매틀랩을 자주 써야 돼서, 게다가 내용이 이제 행렬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이 많이 꼬일 수 있고, 사실 그 문제가 더 크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한국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고유값과 고유벡터 구하는 것 했었죠. 계산을 실수해서 제가 편집을 했었는데,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결국에는 일단 여기 먼저 봅시다. 결국에는 이제 미방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탱크 두 개가 있어요. 그 그림은 LMS에 있는 PPT로 보세요. 자, 탱크 두 개에 250리터의 물이 담겨 있고, 첫 번째 탱크에는 이제 순수한 물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탱크에는 150kg의 비료가 섞여 있어요. 자, 근데 이 물통의 물을 순환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T1에서 T2로 흘러가는 게 2kg,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히는 리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 여기서 리터라고 일단 바꿀게요. 자, 2리터 per minute로 이제 흘러가고, 다음이 반대로 이제 두 번째 탱크에도 첫 번째 탱크로 2리터 per minute로 흘러와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언제 이제 T1에 있는 이 비료의 양이 T2에 있는 비료의 양과 이제 양의 한 반이 될 거냐, 그거를 이제 묻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T1에는 비료가 하나도 없다가 T2에 있는 비료가 순환되면서 섞일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같아지는, 결국에는 이제 섞이니까 결국엔 비료가 이제 똑같아질 건데, 농도가 똑같아질 건데, 이제 T1에 있는 비료의 농도가 T2에 있는 비료의 농도의 반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거를 이제 묻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뭐 문제 직접 답하기 전에 식을 한번 세워 보자고요. 자, 우리가 y1을 이 T1에 있는 탱크 1에 있는 잠시만. fertilizer in kilogram in T1, 다음에 y2를 똑같이 in T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y1에 들어오는 비료의 변화량, 얘는 일단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들어오는 거는 2리터 per minute로 이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킬로그램 per minute에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T2에서 들어오는 거죠. 250리터였어요, 원래.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Y2만큼, 킬로그램만큼의 비료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이제 매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또 빠지는 게 있죠. 2리터 per minute로 Y1 킬로그램 per 250리터, 이만큼이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Y2는 이제 여기 바꾸고 쓰는 거죠. 이제 단위 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2 곱하기 이제 요거는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Y1에서.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자기 자신의 농도 나가죠. 자, 그럼 요 두 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 됐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그 방정식대로 풀어보자고요. 지금
y를 내가 y1, y2라고 쓰면은 얘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방은 y 프라임은 지금 마이너스 2 미안합니다. 이거 250 나중에 붙일게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divide by 250 곱하기 y. 요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방이죠. 정확히는 이제 요게 전부 다 0 나누기 250을 하면은 0.008 1000이니까 008 맞죠? 예, 00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한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으로 할 수 있지만 2x2 행렬이니까 이제 매틀랩을 써보자고요. 일단은 요거는 전에 봤던 건데 요것도 일단 바꿔봅시다. 자, 일단 행렬을 하나 정의를 합시다. 마이너스 0.08 아니지 008 그 다음에 0.008 그 다음에 행줄 바꿔서 0.008 사실 콤마로 구분해도 되고 그냥 스페이스로 구분을 해도 돼요. 2x2 행렬을 만들 때는 마이너스 0.008 자, 그러면 이제 2x2 행렬이 됐어요.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요거는 빼고 잘 정의되어 있는지만 봅시다. 지금 요거는 제가 매틀랩 그 웹사이트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설치된 매틀랩으로 돌리고 있어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해서 컴퓨터에 설치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LMS에 올리게 되는 8주차 그 매틀랩 코드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된 매틀랩에서 돌리셔야 돼요. 그것만. 자, 보시면 이제 A가 이제 2x2 행렬로 잘 정의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단 아이겐밸류를 먼저 구해봅시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아이겐밸류가 여기서는 이제 두 개로 나와요. 마이너스 0.0160 그 다음에 0. 한번 책을 좀 참고를 할게요. 네, 맞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겐 밸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이겐 벡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틀랩에서 EIG 하면은 아이겐 밸류만 구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겐 벡터도 구해줘요. 이제 이렇게 하면요. 자, 보시면 지금 일단 제가 웹사이트에서 이제 사용법을 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하나 다 알려드리기보다는 같이 하는지 아니까 매틀랩에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검색. 자, 그러면은 매틀랩 보통 영어로 검색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 이제 그 도움말은 한글로 나온 경우가 보시면 자 아이그라는 이제 명령어가 그냥 혼자 썼을 때는 e를 반환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e가 뭐냐? returns a column containing eigenvalues of square matrix. 조금 키워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요 하나만 이 아이그만 썼을 때는 이제 반환을 내가 따로 지정을 안 했을 때는 아이겐밸류로 이루어진 열배열을 반환한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값을 두 개로 지정했을 때 V랑 D에 나눠서 받으라. 그러니까 아이그에서 나온 요 표현을 V랑 D로 이루어진 array에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인데 그렇게 쓰면은 결과가 이 returns diagonal matrix D of eigenvalues and matrix V whose columns are corresponding right eigenvector so that AV equals to VD
라고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저 칠판에 조금 쓸게요. 됐지? 우리가 이제 VD에 I를 했을 때 D는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2번, 그럼 D에는 람다 1, 람다 2 이렇게 다이고널에만, 그러니까 대각 성분만 있는 대각 행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람다 1과 람다 2가 eigen value of A가 되는 그런 D를 반환한다는 거예요. 요 명령어가. 그러니까 요 명령어의 역할을 그냥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V는 뭐냐? 자, V는 각각의 열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V1이 있을 거고, 첫 번째 컬럼 벡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벡터 V2가 있을 거예요. 지금 2x2 행렬이니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요 V1과 V2가 각각 이 람다 1과 람다 2의 아이겐 벡터가 되는 녀석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A V1 했을 때 람다 1 V1이 되고, 그 다음에 A V2 했을 때 람다 2 V2가 되는 그런 녀석을 반환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AV가 VD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AV를 해봐요. 다시 말하면은 얘를 A 하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행렬을 열 벡터들의 행 벡터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원래는 V1이 항이 두 개잖아요. 세로로. 근데 이제 V 자체가 2x2 행렬이지만은 마치 1x2 행렬인 것처럼 V1과 V2로 이루어진 행렬이라고 생각하면은 계산이 조금 쉬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V1, V2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얘가 AV1, AV2 이거랑 같죠? 여기서 이렇게 마치 보면은 A를 그냥 여기다가 이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AV1 해도 열 벡터고 AV2 해도 열 벡터고. 자, 그다음에 이제 VD를 한번 봅시다. 얘는 V1, V2, 그다음에 람다 1, 람다 2. 그러니까 여기서도 V랑 V1, 2는 이제 벡터지만은 항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숫자처럼 곱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그러니까 정확히 1/2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1/2처럼 생각하는 거고, 2/2니까 곱하면 1/2 행렬 나오겠죠. 형태는 어때요? 여기는 람다 1 V1, 여기는 람다 2 V2. 자, 그러니까 V랑 D가 뭘 만족하는 행렬이냐면, 미안합니다. 요게 라지 V예요. 요 두 행렬이 결과가 똑같다. 그런 V랑 D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가 똑같으면은 얘랑 같으니까 V1이 람다 1의 아이겐 벡터가 될 거고, 얘랑 같으니까 V2가 람다 2의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결과를 한번 봐요. 아까 D는 다이고널, 그러니까 off 다이고널은 볼 필요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0이니까 마이너스 0.016, 0 나왔죠? 그 다음에 V는 뭐 나왔어요?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0.7071 마이너스 0.7071, 여기는 그냥 0.7071, 0.7071. 그러니까 요렇게가 한 벡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한 벡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는 그 아이겐 벡터의 상수배를 해도 아이겐 벡터죠. 그래서 여기 결과는 지금 0.7071이 아마 1 나누기 루트 2일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행렬 아시면 노멀라이즈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우리가 A가 지금
마이너스 0.008. 그렇죠? 그 다음에 0.008. 그 다음 여기가 0.008.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08 이면 자 람다 1이 마이너스 0. 얼마였지 아까? 016 일 때 V2가 V1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크기는 똑같고 부호만 반대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람다 2는 0이 나왔어요. V2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그냥 1, 2라고 쓰자고. 쉽게 쓰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우리의 해는 y는 이제 일반 해죠. 얘는 C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16t 곱하기 V1 그 다음에 플러스 C2 2에 0 곱하기 t죠. 그러니까 상수예요. 그냥 1이에요. 그 다음에 11. 자, 다시 써봅시다. 얘는 C1 2에 마이너스 0.16t 플러스 C2 밑에는 마이너스 C1 2에 0.016t 플러스 C2. 이게 일반이에요. 자, 근데 지금 초기 값이 있죠. Y1에 있는, 그러니까 Y1 제로는 T1에 있는 비료의 양이에요. 처음에. 그 0이잖아요. 그 다음에 Y2 제로는 처음에 T2에 있던 비료의 양이에요. 150이었죠. 자, 그러면 요 초기 값을 넣고 이 C1, C2를 구해봅시다. 지금 전체 Y0는, 그러니까 지금 Y는 우리가 지금 아까 썼는지 모르겠는데 Y1, Y2로 이루어진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0, 150은 뭐랑 똑같냐면 t가 0일 때 같겠죠. C1 플러스 C2 얘는 마이너스 C1 플러스 C2. 자, 그러면 이제 연립 방정식이 나왔죠. C1, C2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 나왔죠. C1이 마이너스 C2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150은 마이너스 2C2. 그러면 C2는 75, C1은 마이너스 75.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우리가 문제의 식이 Y1t는 C1 마이너스 75, 2에 마이너스 0.016t 플러스 75. 그 다음에 Y2t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75, 2에 마이너스 0.016t 플러스 75.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가끔 멈춰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문제 먼저 풀기 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Y1에 있는 양이, 비료 양이 Y2에 있는 비료 양의 반이라면은 Y1t 곱하기 2가 Y2t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거 그냥 식 세워서 써보자고요. 마이너스 152에 마이너스 0.016t 플러스 150은 75, 2에 마이너스 0.016t 플러스 75. 이게 넘기면은 얘가 얼마예요? 225는 일로 넘기면은 225 똑같네요. 2에 마이너스 0.016t. 잠깐만, t가 0인데 그러면
계산 잘못했나? 아, 여기는 225가 아니군요. 75구나. 75. 그러면 나누면 5로 나누면 25 나누기 45. 5로 또 나눌 수 있네. 25로 나누면 5 나누기 9. 얘가 2의 마이너스 0.016t.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게 반이 되는 시점이 t는 마이너스 0.016 ln 5 나누기 9. 뭐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니까 어떤 양의 t가 나오겠죠. 요때인데, 자, 한번 요거 갖고 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결과는 알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솔루션 커브를 찾고 싶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저희가 맨날 했던 이제 ODE45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정확한 해를 구했으니까 그 정확한 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잠깐 얘기를 하면은 지금 y1, y2 프라임이 이렇게 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f라는 함수,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항상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f라는 함수는 이 y1, y2로 이루어진 y1, y2라는 함수로 이루어진 열 벡터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는 내가 y1, y2를 둘 다 다루고 있는데 이 y의 전체 변화량, 그러니까 각 항의 변화량 얘를 하나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얘도 이제 각각 이제 t의 함수죠. ty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몇 초에 있고 현재 이 각각의 항의 값이 얼마면은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 y라는 벡터에 있는 항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안다. 미분을 아니까 그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0.08 0.008 마이너스 0.008 곱하기 y1 y2 이렇게 썼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0.008 y1 플러스 0.008 y2 그 다음에 0.008 y1 마이너스 0.008 y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은 지금 FTY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Y 부분이 Y1, Y2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받기는 두 개를 받았지만 사실은 Y는 두 개에 더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FTY라는 함수는 두 개의 변수 T와 Y를 받아서 두 개의 항을 가진 열 벡터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매트랩 코드에다가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첫 항이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 y 괄호 1은 y의 첫 번째 항 y1을 말하는 거고 y2는 두 번째 항 y2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초기 값을 제가 0.2라고 했는데 2가 아니고 얼마였지? 150이었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보시면은 지금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면 0에서 1000까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미닛이죠. 지금 단위가 분이니까 1000분이면 한 얼마야? 한 30시간 되려나요? 한참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예요. 초기 값은 y1이 0이었고 y2가 150이었고 그랬더니 처음에
지금 제가 뭘 그린 거냐면요. 일단은 지금 방금 보신 거는 x축이 y1이고요. y축이 y2예요. 지금 y에 땡땡 1이라고 하면은 모든 행 1열이잖아요. 지금 OD45가 반환하는 값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배열이에요. 그리고 이 그대로 린 스페이스 0에서 1000까지 1000개로 나는 여기에 넣은 게 그대로 t에 들어와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요 y 값. 근데 이제 y가 아까 처음에 함수 정의할 때부터 y1, y2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반환되는 값은 y1이라는 함수 값이 하나의 열로 첫 번째 열로 들어가고 y2라는 함수의 값 각각의 이 t 값에서의 함수 값이 두 번째 열로 들어가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 플롯을 한 게 지금 y1과 y2를 x, y축에 놓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보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개를 같이 봅시다. 이제 hold on 해주고 plot t, y2 hold off. 이게 실제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빨간 게 이제 y2겠죠. 파란 게 y1이고 이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어디서 만나요? 75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섞이니까. 그런데 이제 요 그림을 방금은 한 번에 본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y1과 y2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시간 정보가 없어지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이제 아시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죠. 애니메이션을 해서. 자, 내가 여기다가 i1, i2에다가 점을 하나 그릴게요. 그러니까 각 시간마다 이건 50으로 할까요? 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t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0에서 1000까지 1000개로 쪼갰으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일씩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제 이게 1001개로 쪼개야 일씩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예요. 10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1. 자, 그래서 봐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draw now를 안 하겠구나. 여기서 애니메이션 하려면 draw now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1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분이 점점점 흐를 때마다 저 y1, y2의 값에 해당되는 x, y 좌표가 변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150에서 빠르게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끝에 가니까 점점 75에 가깝게 가긴 하는데 천천히 가잖아요. 그게 아까 우리가 두 그래프가 75로 이제 완만하게 만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75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75 이제 측정이 불가능하니까요. 아주 미세하게는 75가 되겠죠. 둘이 똑같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무한한 시간이 지나 이제 둘 다 75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게 뭐냐면 각 그래프를 시간 t에 대한 그래프로 두 개로 그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후자 쪽을 더 많이 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두 개의 함수로 이루어진 연립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그 미분 방정식의 해 그래프를 내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x, y 좌표계에다가 x가 첫 번째 함수, y가 두 번째 함수 값을 가리키는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뭔지 몇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더 봅시다. 자, 지금 이론 2x2 또는 이제
두 개의 열린 미방이 아니라도 n 개의 열린 미방이 있어도 고유 값을 구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손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대부분이 2x2 행렬을 갖고 할 건데 이제 요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은 가정하기를 우리가 n개의 미분 방정식, 열린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람다 1에서 람다 n까지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이겐 벡터가 각각 v1에서 v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미분 방정식의 해가 요렇게 생겼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요 미분 방정식은요. 여러분들이 1개 미방에서 보셨듯이 호모지니스하고 넌 호모지니스가 있잖아요. 벡터라는 표현만 빼면 얘는 넌 호모지니스에 해당돼요. 왜냐면은 b라는 요 엑스트라 텀이 있잖아요. y의 함수가 아닌 그냥 엑스트라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넌 호모지니스인데 지금 요 부분만 있다고 쳐봐요. 요 부분만. 만약에 이제 y 프라임이 ay만 있다고 치면은 요거의 해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얘가 y, 요 묘망의 해예요. 그걸 yc라고 할게요. 자, 얘는 뭐냐? 얘를 일단 yp라고 할게요. 자, 얘가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은 이 a라는 벡터는 요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a라는 yp라는 해를 이 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yp 넣었을 때 플러스 b 하면은 자, yp의 미분은 뭐냐? yp는 그냥 상수 벡터예요. 말하자면은 항이 다 상수예요. 미분하면 각 항을 미분하는 거니까 상수 미분이라서 0이에요. 0이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 a라는 벡터는 요 미방을 만족하는 특수해예요. yp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non homogeneous 꼴의 미방을 풀 때는 homogeneous 미방 요거의 일반의 complementary solution을 찾고 그다음에 특수의 상수 특수해를 찾아가지고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항상 요런 케이스예요. 항상 요 non homogeneous term이 나와요. 자, 요 경우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칠판에다가 좀 쓰면서 할게요. 저 A라는 상수해, YP라는 거 있죠? 되게 중요한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는 사실 일반 해를 구할 때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일반 해는 엄밀히 말해서 일반 해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초기값이 주어져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초기값이 없이 일반에만 있으면은 완전한 값은 아니에요. 완전한 솔루션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제 해야 될 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particular solution은 이제 특수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 벡터 프라임 ay 프라임 플러스 b 요거에 이제 특수의 yp가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합시다. 자,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2x2 행렬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a가 예를 들어서 x0, y0 이런 값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y라는 벡터는 xt, yt라는 함수로 이루어진 함수 벡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처음에 초기값이 x0고 y0였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 미방을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대로예요. 자, 만약에 내가 처음에 초기값이 x0, y0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theorem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의 미방의 해는 일반적으로 C1 E의 람다 1 T 하고 V1 C2 V는 이제 고유 벡터예요. 람다 2T V2 플러스 A인데 자 여기에 Y0를 집어넣읍시다.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C1, C2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X0, Y0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C1 V1 플러스 C2 V2 플러스 A. 자 근데 A가 뭐예요? A가 얘잖아요. 그렇죠? 얘 없어질 거고 얘랑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남냐면 C1 V1 플러스 C2 V2는 0이에요. 요게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선대를 알아야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갈 사항이 뭐냐면 지금 V1과 V2는 아이겐 벡터들이죠. for 서로 다른 아이겐 values. 서로 다른 아이겐 value의 아이겐 벡터들이에요. Therefore V1 and V2 are linearly independent. 서로 선형 독립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C1과 C2라는 계수를 조합해서 이 두 개의 벡터를 합했을 때 0이 되게 하려는 유일한 방법은 C1, C2가 0인 것밖에 없어요. C1이랑 C2가 둘 다 0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초기값을 넣으면은 이 부분이 다 사라진다고요. 그냥 stationary solution, 상수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값은 내가 미방이 이제 각각 이 미방의 해가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 그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에 고정되어 있는 그 stationary solution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stationary solution. 아니면은 뭐 equilibrium solution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equilibrium solution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directional field 얘기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그 equilibrium solution에 이제 종류가 있다고 했죠. stable, unstable, semi-stable. stationary solution 이게 이거는 일개 미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방 하나를 푸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연립된 미방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stationary solution이 그냥 단순하게 stable, unstable, semi-stable 이렇게 분류가 되질 않아요. 좀 더 복잡해요.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이제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요 stationary solution 찾는 거는 쉬워요. 지금 A, Y, P 플러스 B 얘가 0이 되면 되잖아요. 0 벡터가 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B를 넘겨요. A, Y, P equal 마이너스 B 인버스. 자, 그리고 이제 가정을 A의 행렬식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고 하는 미방의 시스템에서 요 A가 0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그러면은 미방에 싱귤러 포인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해가 유일하게 결정이 안 돼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는 안 다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0이 아니라면은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죠. 넘겨요. 곱하면 돼요.
이거는 행렬 표현식이 A의 인버스 행렬이에요. 2x2 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잖아요. 뭐 3x3까지 구할 수 있잖아요. 뭐 사실 n/n까지 이론적으로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손으로도 3x3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키진 않을 거예요. 매틀랩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하는데 이제 뭘 보고 싶은 거냐? 이 스테이셔너리 솔루션 주변에서는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Question. How does the solution behave near the stationary solution? 자, 일단 2x2의 케이스에서는 스테이셔너리 솔루션은 유일해요. 그 유일한 점에서 시작했다면 항상 그대로 있는데 그 점 근방에서 조금 떨어진 근방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솔루션 커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고 싶은 거는 t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에요. t가 변하면서 이 y라는 그러니까 벡터 함수, 이 벡터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x랑 y의 동시에 변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볼 거예요. 일단 요 그림은 여러분들 LMS 가면 볼 수 있어요. 요거를 같이 볼게요. 자, 일단 y 프라임은 지금 다 b는 0이라고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b가 0이면 아까 식에서 yp는 항상 0이에요. 이제 a랑 0 벡터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0,0이 항상 스테이셔너리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미방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3, 1, 1, -3이 a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를 그릴 건데 우리가 해를 찾을 수도 있죠. 해를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해를 계략적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해를 정확히 찾으려면은 일반 해는 손으로 구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면은 일반 해 갖고는 그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구할 때는 계략적으로 directional field를 구할 거예요. 다시 매틀랩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이제 앞에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일단 다시 쓰면서 할게요. 자, 우리 A라는 이 행렬이 -3, 1, 1, -3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뭘 그리고 싶냐면은 여기 잠깐 주석을 쓰면요. y 프라임이 이제 a 곱하기 y일 때 이 y 프라임들의 정보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건 잠깐 이제 코딩 하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먼저 하고 코딩을 할게요. 자, 여기에 2차원 이제 평면이 있어요. 자, 여기 x축인데 사실 이 x축이 xt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yt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t는 여기에 없어요, 정보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1이에요.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어떤 순간에 t는 뭔지 모르겠지만 x 값이 1이고 y 값이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t가 조금 변화했을 때, 그러니까 델타 t만큼 움직였을 때 이 x랑 y가 어디로 튈까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식이 x 프라임, y 프라임, 다시 말하면 얘가 이제 y 프라임이죠. 대문자 y 프라임. -3, 1, 1, -3, xy 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는 -3x 플러스 y, x 마이너스 3y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만약에 1,1이었으면은 벡터가 여기 1,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2. 이게 우리의 벡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방향으로의 벡터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어떤 순간에 만약 x랑 y가 1,1 각각 값이 1이라면은 걔네는 델타 t만큼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변화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속도로 x, y 값이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이너스 2는 변화율이에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만약에 t가 1시간 단위만큼 움직였을 때 계략적으로 x랑 y가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2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델타 t가 굉장히 작으니까 델타 t만큼 변화할 때 마이너스 2 델타 t, 마이너스 2 델타 t만큼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점에서 그 점에서 변화하는 방향 벡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directional field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directional field 할 때는 t에 대한 y의 directional field였어요. 여기는 directional field라고 하면은 x와 y, t는 상관없어요. t는 언제인지 몰라요. 어쨌든 어느 순간에 x, y가 그 값을 지나면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퀴버라는 명령어를 쓸 거거든요. 잠깐 퀴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매틀랩에 여기서 여러분들 뭐 검색하시면 돼요. 매틀랩 퀴버.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퀴버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directional field로 검색하셔서도 나오겠죠. 자, 한번 봅시다. 신텍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면 항상 이렇게 다시 검색하시면 돼요. 퀴버하고 4개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여기 2개도 있는데 이제 일단 4개가 필요해요. 자, 이게 기본이란 거예요. 자, description. quiver plot displays velocity vectors as arrows with component uv at the point xy.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를 그릴 때 벡터 성분도 필요하지만은 벡터의 시작점을 어디로 둬야 되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기로는 벡터는 시작점이 없다 이렇게 배웠겠지만 맞는 말인데 실제로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할 때는 시작점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한테 시키려면은 막 다 겹쳐서 그릴 수는 없잖아요. 어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x, y라는 위치에다가 y, v라는 성분을 갖는 벡터를 그리는 게 퀴버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를 그릴 때는 x, y, v가 각각의 값이 하나의 값이면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행렬이어도 배열이어도 돼요. x, y, v가 행렬이어도 되고 배열이어도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벡터 하나당 그리려고 하는 화살표 벡터 하나당 x, y, v가 하나씩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x, y, v 이 배열의 크기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에러가 안 나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벡터들을 이 xy 평면에 가득 채우고 싶어요. 가득 채우겠단 말은 내가 벡터의 시작점 xy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의 이제 5x5 점마다 그러니까 5개의 이 격자점마다 하나씩 다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총 25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25개로 이루어진 벡터를 만들어도 되겠지만 5x5 행렬이 만들어지고 그 5x5 행렬이 각각 이 점들의 x값, x축값, y축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x는 마이너스 5에서 0.5 단위만큼 5까지 바뀌는 그런 배열을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5에서 0.5에서 5까지. 자, 일단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안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x, y에 뭐가 생성이 되냐면은 각각 1 곱하기 2
array가 나왔어요. 1 by 21 더블 array.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행 벡터예요. 행 벡터.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갖고는 제가 격자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x축으로 이 21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나눈 거, y축으로 21개 나눈 거, 그거밖에 안 돼요. 요 사이는 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메쉬 그리드라는 걸 쓸 거예요. xy 놓고 mesh grid 하고 xy. 자, 이렇게 하면은 메쉬 그리드의 역할은 뭐냐면 x축 방향, 그러니까 첫 번째 축 방향으로는 내가 처음에 입력한, 요건 이제 그냥 문자를 x로 둔 것뿐이에요.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축 방향으로는 내가 요 간격, 요 배열만큼 자르고요. y 두 번째 축 방향으로는 요 배열만큼 잘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격자점들을 행렬 형태로 x, y에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결과가 x, y는 둘 다 21 곱하기 21 더블이 들어가요. x, y에 각각. 예를 들어서 내가 x를 간격을 조금 더 벌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x는 1 곱하기 11이 되고요. x, y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21 곱하기 11 더블 어레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이 x, y의 행의 인덱스는 y축의 인덱스고요. 열의 인덱스는 x축 인덱스예요. 지금 x랑 y축을 각각 서로 다른 개수로 잘랐거든요. 하나는 11개로 자르고 하나는 21개로 자르고. 근데 이제 뭐가 뭔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첫 번째 오는 게 x고 두 번째 오는 게 y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의 크기가 21 곱하기 11이 되는지 11 곱하기 21이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쪼개고 싶은 만큼 축을 각각 쪼갠 다음에 격자점을 만들고 싶으면은 메쉬 그리드를 쓰셔야 되고, 메쉬 그리드가 반환하는 거는 첫 번째 변수가 x축 값을 갖고 있는 행렬이에요. 두 번째 변수가 y축 값을 갖고 있는 변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x를 보면요. 안 보이시겠네. 네, 여기서 이걸 좀 크게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행마다 다 똑같아요, 값이. 열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행은 다 똑같아요. 행마다는 다 열마다는 다르고 행마다는 다 똑같죠. 예,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 격자점들의 x 값이에요. 격자점. 그러니까 내가 격자점을 열 쭉 다 보면은 이 열에는 x 값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행만 다르잖아요. x 값이. 이 격자점들의 x 값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퀴버를 써봅시다. 지금 내가 그리고 싶은 XY 좌표 정보는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XY 위치에다가 벡터 UV라는 성분을 갖는 벡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UV도 똑같은 크기의 벡터가 행렬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트릭을 쓸게요. 자, 내가 x의 크기만큼 벡터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x를 호출을 할 때 일단 이렇게 합시다. length x 하고 한 번 더 포문을 쓰는 거예요. length y. 포문 안에 x 해야 돼요. x랑 y나 똑같으니까 크기는. 그렇게 해놓고 uij에다가 미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temporary하게 a 곱하기 뭐해요? xij 하고 yij 요거를 곱해야 우리가 y 프라임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넣고 uiv에다가 t 첫 번째 값을 넣고 그다음에 uij에다가 vij에다가 t의 두 번째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틀랩이 약간 이제 불편한 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x, y 값이 정해지면은 그 점에서 이 순간 변화 u를 찾을 수 있어요.
AY 곱을 통해서 그 곱을 했을 때 반환되는 결과물이 2/1 행렬이에요. 그거를 t에다가 잠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템포러리 변수예요. 그리고 그 t의 첫 번째 항이 이 변화율의 x의 변화율이잖아요. 그 변화율을 u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u의 i번째 행, j번째 열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이 변화율은 x랑 y의 i번째 행, j번째 열에 있는 값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다 u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v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i가 1부터 length x까지, j가 1부터 length x까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지금 제가 length x로 둔 거는 x가 정방 행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이따가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퀴버를 하면 에러 없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림을 이 화살표가 가운데 갈수록 작아져서 거의 점처럼 보이거든요. 아무리 늘려도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해도 요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게 0,0으로 다가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화살표가 작아져요. 작은 화살표는 무슨 말이냐면 UV, 벡터 성분이 작단 말이에요. 벡터 성분이 작단 말은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분이 크면 크게 변한다는 거고 X, Y가 작으면 작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 0,0 아주 가까운 근방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천천히 0,0으로 접근한다는 거고 만약에 멀리 떨어진 점에서 시작을 했다. 이 미방의 해가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빠르게 0,0 가까이 가다가 이제 점점 0,0에 가까워지면 천천히 0,0에 접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잘 보면은 정확히 직선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요 해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이 앞으로 보게 될 문제의 해를 실제로 손으로 구할 수 있다면은 정확하게 직선은 나오진 않아요. 직선이 나오는 경우는 되게 특별한 경우예요. 자, 어쨌든 요거 말고 조금 더 쉽게 해보죠. 요거는 이제 포문을 2개를 쓴 거고 조금 더 쉽게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x, i, y, i 그리고 u, i, v, i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u는 처음에 사이즈를 정해 주셔야 돼요. size x. v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는 뭐냐? 우리가 결과적으로 UV는 X, Y와 똑같은 크기의 행렬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성분이 의미하는 거는 벡터의 크기 성분이지만 그 크기 일단은 행렬, 그 UV 행렬 자체의 크기가 X, Y랑 똑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 내가 그 행렬을 값은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일단 그 크기를 하나 딱 틀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로스예요. 제로스는 모든 항이 0인 행렬을 만드는데 내가 행렬의 크기를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행렬의 크기를 사이즈 x만큼 해라. 사이즈는 x의 크기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 크기를 받아서 다시 제로스라는 함수에 넣는 거죠. 그럼 UV가 x, y와 똑같은 크기의 행렬이 되고 자, numL은 뭐냐면 x에 있는 항들의 개수예요. 총 개수예요. 그래서 i를 1부터 x의 마지막 항까지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비슷해요. u랑 v랑 이제 서로 이제 대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행렬이잖아요. x, y가 행과 열이 따로 놀잖아요. 만약에 이제 하나의 행과 하나의 열만 있으면 내가 x, i만 해도 몇 번째인지 아는데 지금은 행열이 21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x, i를 했을 때 오류가 안 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나요. 매틀랩에서 그런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잠깐 요 밑에다가 쓸게요.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A에는 1, 2, 3, 4라는 저런 2와 2 행렬을 잠깐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A에는 1, 2, 3, 4 들어왔죠. 자, A1은 1이에요. A2는 3이에요. A3은 2예요. A4는 4예요. 그 규칙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부터 1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행렬을 그러니까 2x2 어레이를 혹은 이제 일반적인 2차원 어레이를 1차원 어레이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덱스 순서가 첫 번째 열 다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다 읽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UV를 정의를 하면은 다 똑같아요. 다 됐어요. UI도 잘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U가 이미 정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얘기를 안 했군요.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improper node라고 해요. improper node. 이 그림을 좀 그려보죠.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좀 과장을 하면은 이제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로 약간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얘를 improper node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드는 이제 이 꼭지점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프에서 꼭지점 이런 느낌인데 어떤 그 점으로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 봅시다. 1001 뭐 이거는 항등식이네요, 그냥. 그럼 아까 했던 거에서 요것만 바꾸면 되죠. 1001 이거는 방사형으로 다 빠져나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를 우리가 proper node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stationary 포인트에 있으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하나 푸는 데서는 unstable에 해당되는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100-1이에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세 번째 거 그리면은 이거 나중에 지울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릴 때 이걸 안 보여줬군요. 지금 제가 그리면서 계속 이렇게 그냥 숫자 여기를 바꾸고 있거든요. 아까 요거 잠깐 아까 처음에 방사형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보시면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에러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갈수록 점점 더 빨리 원점에서 멀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일 때는 바깥에서 만약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바깥으로 퍼져나가는데 원점에서 딱 시작했으면은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든지 이쪽으로 빠져나가든지 혹은 일로 들어오든지 위아래로 들어오고 좌우로는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확실히 다 들어오거나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는 빠져나가고 어느 방향으로는 들어오는. 그렇지만은 원점에서 이제 수렴하지는 않는, 원점으로 가까이 가지는 않는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우리가 새들이라고 해요. 이 새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가고 여기서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이게 이제 웃긴 건데 센터는 얘는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해가 원점에서 딱 있으면은 그대로 있겠지만은 원점이 아닌 데서는 원점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0, 0, 1, 마이너스 4, 0. 자,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여기 이제 원점과 가까우면은 도는 속도가 천천히 돌아요. 근데 이제 멀어지면은 더 빨리 도는 거죠. 더 이렇게 도는 거죠. 약간 타원형처럼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항상 원점에 가까워지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요거를 조금 더 바꾸면은 요렇게 만들어지면은 스파이럴하게 원점으로 가까이 가거나 벗어나요. 한번 봅시다. 얘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보시면은 이제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는 아까 행렬의 부호 때문에 부호만 바꾸면은 나가는 걸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점 아닌 곳에서 시작을 하면은 원점으로 가까이 가긴 하는데 아까 proper node나 아니면은 뭐 saddle 같은 형태가 아니라 항상 가까이 가요. 센터 같이 안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degenerate point라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느낌이 뭐냐면 스파이럴은 아니에요. 스파이럴은 아닌데 이제 원점에서 스테이셔너리고 얘도 이제 부호 바꾸면 반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스파이럴처럼 이렇게 돌면서 수렴하거나 돌면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그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을 따라서 이제 발산하거나 수렴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잠깐 원점에서 살짝 방향이 확 틀어져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확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 틀어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확 틀어지고. 조금 이따가 예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degenerate node라고 해요. 자, 일단은 한번 더 봅시다. higher order 넘어가고 지금 그림이 없는데 제가 그림을 일단 간단하게 그릴게요. LMS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서킷이 회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어붙인 회로예요. 여기 직류 전원이 있고요. 코일이 있고 레지스턴스 있고 여기 또 레지스턴스 있고 그다음에 저거 있고 저거 캐패시터 있고 여기 있고 자 여기 이제 12V가 걸려 있어요. 저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인덕턴스가 1이 있고 레지스턴스가 4가 있고 여기는 6이 있고 캐패시터가 0.25예요. 자,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를 여기가 I1, 그 다음에 여기가 I2라고 할게요. 자, I1이 양수면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요. I1이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I2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임의로 제가 일단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I1과 I2의 값을 구하자. 그리고 이제 all currents and charges to be zero at t equals to zero. So I1 0 and I2 0 are equals to zero. 자,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칠판에다가 좀 풀어볼게요. 어느 정도 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매트랩으로. 자, 일단은 우리가 키르초프 법칙에 의해서 요거를 이제 서킷을 쓸 때는 두 개를 따로따로 써야 돼요. 첫 번째 서킷을 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었죠. I1 방향으로 할게요. 요 방향으로 간다고 할게요.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I1이 흐르고 있고.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 12V에서 시작을 하죠. 한 번 지날 때마다 전압이 떨어진다고 했죠. 인덕턴스 지나면은 L 곱하기 I1 프라임만큼 떨어지죠.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얘는 R1이에요. 지나면은
얘는 이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제 전류의 양에 비례해서 떨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R1에 I1만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R1에 I2도 지나가요. I1은 이 방향으로 가고요. I2는 이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그린 것 뿐이에요.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I2가 있는데 I1과 I2가 상쇄되겠죠. 상쇄돼서 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지금 체크하는 건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니까 I1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I1 방향으로 흐르는 양을 체크하고 싶은데 I2가 그거를 상쇄시키니까 요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요 방향으로 할게요. 요것도 이제 아무렇게나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맞춰서 이거 컴포넌트 계산할 때만 맞춰서 전압 계산할 때만 맞춰서 하면 돼요. 자, 1로 갈 때 지금 R1을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떨어지죠. 전압이. 근데 흐르는 전류가 I2만 흐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반대 관점을 바꿔서 I1이 상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I2 방향으로 흐르는데 I1이 상쇄시켜서 요만큼. 그 다음에 이제 요 C 좀 바꾸면은 또 떨어지죠. 1 over C. 이번에 이제 여기는 I2만 있으니까 이제 I2. 그 다음에 이제 R2 또 떨어지죠. R2. 얘도 이제 I2만 있으니까 요게 0. 여기 식이에요. 12예요. 그 다음 요거는 12 마이너스 I1 프라임 마이너스 R1이 4 I1 마이너스 I2는 0.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 근데 이제 적분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답 2분을 해줄게요. 이건 빠지겠죠? 2분. 그 다음에 I2 프라임 마이너스 I1 프라임 마이너스 1 over 0.25 is 4. And I2 minus R2 is 6. I2 prime equals to 0. 자, 이제 1개 열린 미방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I1 prime이 얼마, 그리고 이 부분에는 I2 prime은 얼마, 그리고 우변에는 I1과 I2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섞여 있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는 잘 됐어요. I1 프라임만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4I1 플러스 4I2 플러스 12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는 일단 1 over minus 4 and it's minus 4I1 prime and plus 4I2 plus 6I2 prime. We have so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0 이건 뺄 수 있죠. minus 10. Okay. So we have I1 prime here. I don't want this I1 prime. So let's replace I1 prime here by I1 prime in the first equation. So we have 2 over 5 minus 4I1 plus 4I2 plus 12 plus I'm sorry, so this is, okay, so I2, simply I2. So this one is minus minus 1.6 I1 and I2 is plus 2 I2 and here we have plus 4.8. Okay, so then we have system of equation in terms of y prime equals to ay plus b. So how do we write that?
I1 prime, I2 prime is equals to minus 4, 4, minus 1.62, I1, I2, and then add 12 for I1 prime and 4.8 for I2 prime.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찾아야 되죠.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어떻게 찾느냐? minus 4, 4, minus 6, 1.6, 2, I1, I2, plus minus 4, 4, minus 1.62, inverse 여기까지 이렇게 옮기고 싶네요. 밑에다 쓸게요. plus minus 4, 4, minus 1.62, inverse 12, 4.8. Okay? This is minus a. Okay? Why is it minus a? Because if I take the minus here, then I should have minus here. So if you compute this, you can compute by hand, but we will use MATLAB. We get this guy as minus 3,0. Okay. So we have 3.0. A is 3.0 as stationary point. So this is the final answer, final state of I1 and I2. So no matter how, so if we started from the state where we have the current I1 flows by 3 ampere in this direction and zero current on this circuit, then it's always flowing in 3 ampere. So we don't know whether our situation will converge to this stationary state or will diverge to stationary state until we actually consult the nature of this system by looking at this A. So let's look at this. 잘 움직이죠? 네, 오케이. 자, 이건 아까 해놨어요. 네, 여기에요. 자, 일단 0,0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미안합니다. 이거 바꾸고 해야지. 0,0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좌표 읽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할 때는 일단 x, y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메쉬 그리드를 해놓고 x랑 y의 중심을 0,0에서 3,0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x, y 점에서 디렉셔널 필드를 구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했어요. xp랑 yp라고 썼는데 이제 uv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썼던 대로 해봅시다. uv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uv 구할 때 저 부분 저기 좀 보여드릴게요. 저 칠판 하단 밑에 보면은 마이너스 3,0 a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x, y에서 빼고 3,0 빼고 그 다음에 a를 곱해야 돼요. 네. 제가 여기 할 때는 좀 이상하게 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a 곱하기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uv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uv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퀴버를 uv를 그리는 것이죠. uv를 그려봅시다. 저는 일단 요 밑에는 딴 거라서
좀 뺄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디제너레이트이거든요.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로 다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대를 좀 해보시면은 확대를 해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잘 가다가 여기서 획 틀어요.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그 방향이 바뀌어요. 이거 디제너레이트 포인트예요. 디제너레이트 노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그래프는 요 위에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실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실제 해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느냐? 저거의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아이겐밸류만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랑 0.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t, exponential 마이너스 0.8t 하고 고유 벡터 곱해서 C1, C2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x랑 y가 이런 함수가 나와요. 자, 일단 요거를 그려보려고요. t가 0에서 100까지 이제 움직이는데 좀 스무스하게 하려고 1000개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할 건데 플러스를 두 가지로 해봅시다. 처음에는 t랑 x 그 다음에 t랑 y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기네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일어났는데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한 10만 해볼게요. 잘 보시면은 파란색이 지금 둘 다 0에서 시작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시면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 부분 다 0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되게 작은 값이 되니까 3이 돼요. x는. 그러니까 x가 지금 i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y는 t가 무한대로 가면은 0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x고요. 빨간색이 y예요. 파란색은 3으로 가까이 가고 y는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이 이제 이 x축은 시간이에요. 요 그래프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x는 3, y는 0으로 가까이 간다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x축을 x라고 잡고 y축을 y로 잡으면은 이런 거 표 나와요. 이건 뭔 말이냐? 이거는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해 곡선의 값을 내가 좌표로 생각을 했을 때 요런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0,0에서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시간이 0이 아니라 시간이 0이긴 하지만 실제로 x랑 y 값이 0이란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쭉 올라가다가 둘 다 점점 하다가 여기서 한번 피크 찍고 그 다음에 사실 x는 3 더 넘어갔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3보다 더 많이 흘렀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서킷도 0에서 시작해서 다시 전류가 좀 흐르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그림만 보면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변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플러스를 하고 하나 더 그리면 되죠. x, i, y, i에다가 마커 사이즈를 한 20으로 하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라나 이제 빨간색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시간 한 단위가 움직인 거예요. 한 단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한 시간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끝에서 되게 천천히 움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류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다가 피크 찍고 내려올 때부터는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시간이 이제 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3,0에 이론적으로는 도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측정할 때는 3,0에 딱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요런 특성이 있는데 자, 요거를 아까 여기서
같이 그려봅시다. 퀴버 한 거랑 같이 그려보자고요. x, y랑. 아직도 그림 있나? 끌게요. 잠시만요. 중지. 요거랑 같이 그려볼게요. 다 빨간색이 돼버렸네. 색깔이 재밌는 파란색이, 그렇지. 여기에 놨죠. 자, 이게 보시면은 약간 기울어진 것 같지만 사실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화살표 때문에 기울어져 보이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점이 0,0에서 시작해가지고 3,0에 다 돌아왔죠. 스케일이 좀 달라서 찌그러져 보이는데 어쨌든 요 퀴버를 따라가잖아요. 요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퀴버가 사실 거의 안 보였죠. 작은데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확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트 노드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노드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 곡선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손으로 아니면은 매틀랩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해를 못 구할 때도 있어요. 보통 이제 슈퍼컴퓨터로 막 푼다 이러는데 뭐 컴퓨터 파워가 좋아서 풀 수는 있겠지만은 그 푼 거를 또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애초에 내가 주어진 미방을 보고 얘를 근사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이론적으로도 그게 바람직하잖아요. 실제로 뭔가를 구하기 전에.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이처가. 그리고 얘네는 지금 1개 미방이지만 1개 열린 미방이지만 2개 열린 미방, 3개 열린 미방, 그러니까 뭐 열린 미방이 여러 개일 때도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1개 2개의 이제 열린 미방이니까 1개 미방을 2개 모아 놓은 거니까 2차원 평면에 그릴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3개의 1개 미방이다. 그러면은 3차원에 그려야 되니까 더 복잡해지겠죠. 그림 그리기가 보기도 힘들고 4차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비슷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주변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마지막 것만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칠게요. 자, 마지막이 뭐냐면 스프링인데 스프링이 두 개가 연달아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리고 각각 매스가 하나 더 있고요. 요거의 미분방식을 세우고 싶어요. 아직 풀지는 않을 거예요. 풀려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매틀랩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열린 미방 4개가 필요하고 나중에 조금 한 몇 주 뒤에 우리가 라플라스 하게 되면 라플라스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푸는 걸 보여드리고 일단은 식만 한번 세워봅시다. 뭔 식을 세우냐? 지금 여기 용수철 있고 매스 하나 있고 용수철 하나 더 있고 매스 하나 더 있어요. 여기 K2, K1 그래서 K1이 여기서 3, 여기서 2 매스는 둘 다 1이에요. 단위는 그냥 킬로그램, 뭐 뉴턴 뭐 다 그렇게 일반적인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일단 stationary point, equilibrium point에서 측정한 displacement를 각각 y1, y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달려 있을 때 이미 용수철이 어느 정도 늘어나 있잖아요.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게 아니라 용수철의 무게를 이 무게를 달았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난 길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그 상태에서 더 늘어난 길이를 이제 여기에서 쟀을 때 y1만큼, 여기에서 쟀을 때 y2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미방을 세우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힘들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물체 M1에 걸리는 힘, M2에 걸리는 힘, 그것들로 미방 세우면 되는데 M1에 걸리는 힘은 결국 M1의 움직임을 결정하겠죠. 가속도 곱하기 무게 하면 힘이죠. 자, 여기에 걸리는 힘이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일단 이 위에 게 당기는 힘이 있겠죠. 벽에 걸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K1, Y1. 두 번째로 이 용수철은 작용 반작용을 하니까 여기에도 힘을 주고 여기에도 힘을 줘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달려 있다. 그냥 이게 무게가 0이다. 그러면 아무 역할을 안 하겠지만은 여기도 무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기는 힘이 있다.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반작용을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 여기에 뭐 적기 전에 M2에 걸리는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M2 Y2 더블 프라임. 얘는 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당기는 힘, 그러니까 영수철이 얘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 위에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돼요. 근데 지금 Y2가 늘어나면은 이게 얘가 늘어난 걸 수도 있고 얘가 늘어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용수철, 두 번째 용수철만 늘어난 길이, 두 번째 용수철이 순전하게 늘어난 길이는 Y2에서 Y1 빼야 돼요. 그래서 Y2 빼기 Y1만큼 늘어나는데 용수철 개수가 K2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걸 남겨놨느냐? 요만큼이 M2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게 플러스 방향이고 요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여기 Y2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M1에는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가 그대로가 아니라 얘는 K2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자, 다시 말하면은 M1은 다 1이라고 했으니까 Y1 더블 프라임은 K 마이너스 K1 플러스 K2 Y1 플러스 K2 Y2 Y2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K2 Y1 마이너스 K2 Y2. 자, 어떻게 보면 열린 미방 같은데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열린 미방 같은데 조금 다르죠. 얘는 Y1, Y2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A가 마이너스 K1,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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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K2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Y 더블 프라임이 요거예요. Y 프라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푸는 위방이랑은 달라요. 지금은 풀지 않을게요. 자, 오늘 어쨌든 매틀랩이랑 같이 하느라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주시고,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9주 차니까 지금 8주 차죠. 미안합니다. 9주 차에는 다시 라이브 강의로 할게요. 미안합니다. 오늘은 녹방이었고요. 일단은 저희 중간고사는 10주 차에 안 보고 5월 중에 좀 안정화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거나,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뭐 온라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과제를 주거나.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10주 차에 제가 하나 과제를 줄 거예요. 그 과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정규 과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제예요. 그래서 간단한 레포트를 적는 과제인데 주제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관점들을 제가 제시를 해줄 거고, 그거에 맞춰서 짧게 한 페이지 정도로 적으셔야 되는데, 했다고 다 점수를 주는 건 아니고 그거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잘 적으신 분들한테 엑스트라 포인트를 드릴 거예요. 그거를 퀴즈 점수를 메꿀 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중에 시험 점수를 메꿀 때 쓰셔도 되고, 출석은 다 만점이니까, 아니면 숙제 점수를 메꿀 때 쓰셔도 돼요. 유리한 쪽으로 쓰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